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유튜브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민주당 공식 유튜브의 한 코너를 맡은 거고 저는 김용남 의원으로부터 네. 이름을 또박또박 얘기하는 걸 배워서 최민희입니다. 네. 말씀도 또박또박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바빠지실 거라고 했는데 두 분 아침부터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지난주부터. 전국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면 바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항상 연관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전국이 풀려야 돼요. 유화 국면으로 가야. 이제 아침에 머리 삐쳐갖고 나오셨더라고요. 아니, 수원에서 올라가려면 새벽에 출발해야 돼요. 저도 남양주에서. 예, 시사본부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1 협의체가 합의한 512조 규모의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어제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 통과 이후에 황교안 대표 또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열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원안 성립 시 가졌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법안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정안이 계약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산안 통과되고 정기국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임시회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후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면서 나를 밟고 가라 이런 플래카드 글귀를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거죠. 예. 일단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내년도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불법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세수를 늘리든 아니면 어떤 예산을 쓰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논리적으로 이제 세수를 늘리는 것도 뭐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면 소위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해서 그걸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안 처리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문희상 의장께서 순서를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예산안을 먼저 상정하면서 네. 그리고 나서는 국회가 파행이 됐죠. 그럼 부수법안들은 아직 통과 안 된 상황이에요? 통과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이 돼버렸어요. 예. 작전상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상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제 길어질까 봐 기습적으로 예산안 먼저 상정했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 예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법적으로 지금 이게 불법적인 예산이다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수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예산 먼저 통과시킨 관례가 없냐? 있습니다. 2010년에 이미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예가 있고요. 예. 2011년에도 일부 부수 법안을 예산안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에는 불법이 아니고 지금은 불법이냐? 그게 아니죠. 둘 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최 여부라든지 그리고 의안 순서 그리고 안건 상정 등은 의장 재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에 국회의장 하신 분도 그다음에 문희상 의장님도 그 국회의장의 재량권 안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건 규정하자면 작은 꼼수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꼼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수 법안이 쭉 올라가면 네. 그 예산 부수 법안들에 대한 수정안을 올렸어요. 근데 예, 예. 그 수정안의 내용들이 주로 2020년 1월 1일 시행인데 그걸 2020년 12월 1일, 12월 3일, 12월 7일 수정 이런 식의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법 내용은 그냥 놔두고 날짜만. 시기만. 네. 예. 그래서 12월 10일 12시가 되면 그러니까 24시죠. 그럼 정기국회가 끝나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전략이 뭐였냐면 수정안 하나 상정하고 나면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네.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수정안을 올리고 설명하고 찬성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밤 12시가 지나서 결국은 예산안이 정기국회 안에 통과 안 된다. 이런 전략을 네. 알게 된 거죠. 문희상 의장님과 다른 당들이. 그래서 예산 먼저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막기 위한 의장님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꼼수였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민희 의원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었죠? 수정안은 내려고 준비를 했던 것도 예, 예. 맞죠. 네. 근데 그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더라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집행 들어가기 전까지 부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앞뒤로 그 순서 바뀌더라도 집행 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문제는 없어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그다음부터 국회 파행될 거 뻔히 예견됐거든요. 그리고 뭐 어제 잡힌 본회의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네. 뭐 법여권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취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젠가 열릴 본회의에서 그러면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상정을 해야죠. 그래야 법적 흥결이 내년 예산 집행 실제로 시작하기 전까지 없앨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야합한 선거법부터 제일 먼저 올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예산 관련한 부수 법안은 언제 처리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하다 패스트트랙 소위 5법 처리하고 나면 무조건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은 집행 단계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예산이 될 게 뻔한데 강행을 그냥 해버린 거죠. 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명백히. 우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내에 12월 10일 밤 12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네. 수정안을 통한 지연 작전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산안을 먼저 불가피하게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못한 거죠. 그런데 불가피했다. 저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김용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민주당도 다른 야당들도 의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곧 처리할 거라고 알면서 보고. 그렇게 한 게 더 나빠요. 아니 지금 말씀한 길도 알려주셨잖아요. 그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국회를 여서 처리를 하면 불법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예. 지금은 13일 그러니까 내일인가요? 네, 내일 국회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일 열어서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국회 파행이 더 심해지겠죠. 그러나 이미 국회는 나경원 전 대표가 199개 민생 법안 포함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건 순간부터 파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대표가 돼서 약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됐습니다만 오늘 이제 언론 보도 보니까 의총에서 주로 초재선 의원들이 그 합의를 뒤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재선 의원들은 친황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뒤집었다는 건 필리버스터 처리하겠다는 그것을 처리하지 마라. 그래서 보류라고는 했지만 철회 안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심재철 대표는 합의안을 정말 합의안에 그 따끈따끈한 온기가 마르기도 전에 그 자당 의원들로부터
말하자면 비토당한 그런 셈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국면의 핵심은 황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심. 심심이 아니라 황심.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법 여건에서 정치적 흥정을 통해서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안 자체에도 문제가 많지만. 예, 관련된 그 인서트가 준비가 돼 있어서 그걸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통과했을 때 그때 지금 음성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인영 의원 등 162인과 이종배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 토론해 주세요. 토론 좀 해주세요. 제발 나를 봐서 좀 토론 좀 해주세요. 토론 안 하실 거예요? 안 하면 토론 정결할 거예요. 네. 예산안 통과 상황 본회의의 음성들 저희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퇴하라 명확하게 들렸는데 그 다음 구호가 아들 공천. 이게 무슨 그렇죠. 뜻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뭐 관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을 하고 나면 사실은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거죠. 그래서 네. 내년도 총선에 불출마할 예정인데 본인이 국회의원을 6번인가 한 그 의정부 지역구를 아들에게 지금 물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소위 지역구 세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그 지역구의 상임 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위원장, 아들은 상임 부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고 있잖아요. 의장 예, 예. 되면서부터는 예, 예. 이제 소속 정당을 떠나서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 진행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고 19대 때도 보면 그때는 이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의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히려 새누리당 쪽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예. 자꾸 민주당 편들어주냐. 근데 문희상 의장께서는 이 아들에 대한 지역구 세습 문제가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이게 회의 진행이나 이런 걸 편파적으로 하세요. 너무 일방적으로 민주당 유리하게. 물론 민주당으로부터 아들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옳지 않죠. 편파 진행이 좀 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이 자리가 문희상 의장 인신 공격하는 자리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실수하신 거예요. 왜 실수냐면 보수는 본래 품격, 예의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인간적 예의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때문에 신뢰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황교안 대표 들어선 이후 하긴 홍준표 전 대표 때부터 보수가 막말을 하는 거는 저희는 잘 못 본 거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학생운동 할 때나 뭐 이럴 때 좀 거칠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는 삭제, 델리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역구 세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세연 의원 지역구 세습받은 분이죠. 남경필 전 의원 지역구 세습받은 분이죠. 자유한국당 쪽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현재 의정부 지역구의 경우 세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칙이 무조건 경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설지 모르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출마 안 한 건 사실 김영호 의장님부터 아닙니까? 그 이전의 분들은 출마하셨어요. 당선된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장은 출마 안 한다라는 공식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뭐 문희상 의장님이 출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단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예. 아버지가 하던 지역구를 아버지 사후에 아들이 출마하는 거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 그 자기가 다 권리당원이고 뭐고 모집해놓고는 알겠습니다.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하고는 엄격히 다르죠. 저도 예. 뭐 개인적으로는 2세 정치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어찌됐건 간에 뭐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불공정했다고는 하지만 처리는 됐고요,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임시회의 기간에 패스트트랙 관련한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끝까지 막으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처리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부터. 이게 어떤 중간에서의 타협점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의 기존의 권력 구조 그리고 헌법 구조하고도 전혀 맞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존 시스템하고도. 그리고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명분이나 어떠한 그 국가나 국민을 위한 실익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도입해도 여전히 지역구 후보에 대한 사표는 여전히 사표고 대통령 선거에서 생기는 사표는 여전히 사표거든요. 그냥 예. 정당 투표에서만 사표 방지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명분이고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 많이 가져가게 해서 이제 법여권의 의석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공수처 안도 이건 너무 위험해서 사실 만들면 안 돼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구는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김영남 의원 죄송한데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 부분 말고 타협점을 참 찾기 어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겠다는 입장이신 거 아니에요? 못 막아요. 네, 김용남 의원님이 지역구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다 폐지하자는 거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가장 강성 중에 한 분이세요. 강한 의지를 많이 표해 오셨죠. 예. 네, 어제는 김희정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 연동률 있잖아요. 네네. 그 연동 반영률을 좀 조정하면 어떻겠냐. 신재철 원내대표도 뭐 20%까지는 뭐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일단 김용남 의원님 안이 이길지 내부에서 네, 원내대표가 이길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강성으로 나온다면 그 아마도 4+1이 가동되어서 이번 내일 열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일까지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네. 그리고 아마 물밑 접촉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270석 주장하면 비례대표 없앤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 정당들과 함께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지금 나를 밟고 가라고 하시는데 뭐 사뿐히 들여밟고 갈 수는 없고 사뿐히 살 비켜서 들어가서 네, 통과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인데요. 만약에 본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또 농성 중이시잖아요. 또 돌아가면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뭐 6탄으로 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회의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 것인지. 사실은 4+1이라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사실 해결한 사적 모임이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는 따로 있는데 거기는 민주당 쪽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배제해버리고 전임 원내대표를 끌어들여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관계로 뭉친 의석수가 많은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면 뭐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진행을 하던 물론 그거는 상정되는 순서가 중요할 겁니다. 문인상 의장께서 선거법을 제일 먼저 상정을 하면 이번 임시국회는 막아낼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무조건 제일 먼저 표결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이제 살라미 국회를 통해서 차례차례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데 지금 본회의장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뭐 본회의장 진입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예결위장으로 갑자기 본회의 장소를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회의 장소 변경 그런 꼼수를 쓴다 그러면 쉽지 않겠죠. 양쪽을 다 막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막으시잖아요. 그 자체가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굳이 뭐
자유한국당이 이미 입건돼 있는데 뭐 하나 더 입건된다고 뭐 어떻게 그러니까 되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패스트트랙 상정 때처럼 예. 그렇게 폭력 비슷한 것을 하지 않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잖아요. 네. 그것도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어. 예, 그러니까 그걸 아주 2배로 지금 이제 귀책 사유가 생기는 거라 그것도 지켜봐야 될 지점이죠. 그거는 정말 의원직 총사퇴를 진짜 하겠다는 생각. 다음 총선엔 진짜 안 나가겠다고 생각한 분들만 모여서 막을 겁니다. 이중처벌되면 그건 이제 거의 정치인으로서는 생명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는 뭐가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일 예산 부수 법안, 그다음에 선거법,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을 다 상정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쓰시겠죠. 필리버스터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써봐야 이 임시국회 소집 일자가 예를 들면 내일 하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회기 종료로. 회기가 종료되니까 필리버스터를 쓴 법안 자유한국당이 그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거고 만약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민주당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공수처법 토론까지 해버리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동시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좀 새로운 측면이 필리버스터를 한 번 쓰면 김영남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건 알고 계셨어요? 법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나 문인상 의장께서 그동안 그토록 민생 법안의 처리에 시급성을 강조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당장 지금 법률적인 결함이 생긴 예산 부수 법안하고 그리고 민생 법안부터 상정을 하셔야죠. 근데 그것도 안 되지. 필리버스터 다 걸어놨잖아요. 민생 법안. 아니 그러니까 민생 법안 먼저 올리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아직까지 협상 여진이 있다? 그럼요. 근데 협상하고 근데 있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말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선거법부터 올릴 것 같아요. 따로 좀 얘기하고요. 지금 이렇게 한 거를 바로 말씀하신 한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그 쟁점 법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 법안 하자는 걸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초재선들이 걷어차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혁 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맞불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은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결사저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예산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적절한 카드로 당시 잘 활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용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안마의자를 설치하는 등 이른바 황제 관용차 논란과 관련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강혜종 씨 연결합니다. 네, 먼저 미세먼지 정보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강풍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모두 흩어졌습니다. 오늘 전권역 보통 내지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전형적인 겨울 날씨입니다. 대륙 고기압의 강한 하강 기류로 인해서 하늘은 파랗습니다. 어제 낮부터 오늘 오전까지 강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침에는 영하권이었는데 지금 이제 영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낮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도 예상되고 강릉 대구 8도, 대전 전주 6도 등 2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흐려지겠습니다. 밤에 서울, 경기, 강원도는 비가 시작이 되는데 다음 날까지도 5mm 안팎이니까 상당히 적은 양이 되겠고요. 또 영서지방으로는 비 또는 눈이 올 텐데 1에서 5cm가량, 경북 북동 산지는 1cm 안팎의 눈이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등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로 여전히 아침에 춥겠고요. 낮 기온은 조금 올라서 서울
6도 등 4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영동지방과 경남 해안지방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7도, 습도는 50%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평소 밀리지 않던 길이라 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이 사고로 어렵습니다. 북판교 요금소 부근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판교 부근부터 4km 조금 넘는 구간의 정체가 심하고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 광천 부근 사고 여파로 1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오산에서 사고 나서 정체고요. 부산 쪽은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 5차로와 갓길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또 옥천 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남대교 부근에 있던 고장난 차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선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3239님께서는 한국당 빼고 4+1로 선거법 처리하는 건 안 됩니다. 모두가 참여할 게임의 룰, 최소한 모두가 합의해야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598님,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합니다. 34살 핀란드 여성 총리 놀랍습니다. 우리 정치 달라져야 합니다. 지역구에서 30대 여성 정치인 당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례대표로 일단 국회에 진입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고 또 싸움도 계속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예. 공소장 변경은 뭐고 법원이 변경을 불허한 이유는 뭔지를 좀 정리해 주세요. 공소장 변경은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면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이 되잖아요. 그게 9월 7일 날 그 후보자 청문회 하는 날 날 마지막에 자정 저녁에 직전에 기소가 된 거죠. 예, 그 공소장. 그 한 번 제출된 공소장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재판 네. 진행해 가면서 새로 드러난 사실 그리고 보다 구체화된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만 안 된다면 공소장 변경은 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네. 지금 이제 변경 신청된 공소장 내용이 그 전에 기소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제 불허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기본적 사실관계만 같으면 공소장 변경은 허용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 처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9월 7일 이제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바뀐 게 없어요. 네. 가장 크게 바뀐 거는 2012년 9월에 위조를 했느냐 2013년 6월에 위조를 했느냐 시기하고 장소만 좀 바뀐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구체화되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공범의 여부는 성명불상이었던 공범이 딸인 조민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뭐 방법이 어떠한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구체화된 것. 그렇기 때문에 글쎄 이론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다름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최성해의 말 한마디. 나는 표창장을 준 일이 없고 사인한 일이 없다. 그 말 외에는 이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조건 기소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12년 9월인지 2013년 6월이라는 건지 도대체 검찰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소장 편의상 네. 1차 1차 공소장과 2차 공소장은 동일 사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최성해의 말 한마디만 있고 나머지 일시 다릅니다. 범죄 일시가 달라요. 1차 공소장은 2012년 9월, 2차 기소장은 2차 기소 내용은 2013년 6월. 아직 기소를 안 했으니까요. 2차 기소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범이 달라요. 1차 기소 때는 성명 불상, 익명의 불상자와 공모했다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2차 기소 내용에는 그걸 딸로 적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범행 장소가 달라요. 처음에는 그 동양대 내에서 직인을 훔쳐가지고 찍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1차 예. 때는. 2차 때는 컴퓨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컴퓨터가 어디 컴퓨터인지를 지금 또 아직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라는 건지 조민 딸을 동양대에 데려가서 했다는 건지 불확실해요. 세 번째 방법 다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목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시, 공범, 장소, 방법, 목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걸 동일 사건으로 봅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검찰은 2012년 9월에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얘기하고 9월 7일 날 기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까지 기소권을 남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기소한 검사는 빨리 옷 벗겨야 돼요. 네. 확인해 보니까 9월 6일 날 10시 22분인가 이때 아마 밤에 기소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불허를 했으면은 애초에 9월 6일에 기소를 한 그 공소장을 가지고 1심은 재판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허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공소기각 결정을 하든지 법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죠. 근데 검찰에서는 이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 그래서 다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다시 할 수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1차 기소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서둘러 기소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1차 그리고 공소장 변경하려는 소위 2차 내용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고 1차보다 보다 구체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명불상의 공모자가 누구였느냐. 수사해 봤더니 조민이더라. 그리고 인류대학에 입학을 목적으로 이걸 했다 그러는데 그 인류대학이라는 게 서울대 대학원이었더라. 이렇게 구체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소장 불허가 되더라도 사실은 추가 기소하면 돼요. 추가 기소라고 하면은 뒤에 만약에 변경하고자 했던 것을 새로 기소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를 그냥 추가 기소하면 그걸로 다시 또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률적으로 기존의 이론상으로나 관례상 공소장 변경 허가가 돼야 될 내용인데 이걸 굳이 불허하면서 또 재판부에서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보석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재판부가 어떤 예단을 갖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이죠. 재판부하고 싸우시고요. 저희는 뭐 제가 보기엔 동일 사건일 수가 없고 만약에 추가 기소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하나의 행동, 표창장을 위조했는데 그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하나의 기소는 2012년 9월에 했다는 기소 그리고 오프상에서 위조했다는 거. 익명불상의 공범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목적이 그냥 대학 진학 목적이라는 모호한 요 상태의 재판이 하나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검찰이 아직 기소를 안 했어요. 추가 기소를. 그 추가 기소할 내용에 따른 재판이 또 진행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아니 공소시효 날짜 내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면 기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지. 검찰이 심증만 가지고 최성해의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해버리면 그게 누구든 국민은 인권이 없습니까? 검사 마음만 있고 검사 체면만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지하게 분노됩니다. 육하 원칙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공소장을 쓴 그 검사는 그게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게 일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죄가 있다고 심증을 가지고 하나도 밝힌 게 없는데 네. 그러면 공소시효 끝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9월 6일 날 기소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수사해서 이번에 얘기한 2013년 6월에 했다는 걸 해서 그때 기소해도 돼요. 그러니까 9월 6일 기소의 의미는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기소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김영남 의원님. 위조한 적이 없는데 서둘러 기소를 했다고 하면 그 얘기가 이름은 뭐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컴퓨터 파일도 발견되고 위조한 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증거도 제출 못하고 공소시효가 있어요. 도과돼서 예. 죄 지은 게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 도가 문제로 도저히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할 상황인 것이고 아니죠.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공소시효는 도과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예, 보세요. 최민희 의원님. 예. 당시엔 2012년 9월 6일이라고 임의로 그래야 그 공소시효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자기 행동에 모순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2013년 6월에 그 조작이 됐다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김용남 의원님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검찰이 누군가를 기소할 때 그때까지는 범죄가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이 의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피의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죄로 확정되는 건 재판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위조한 적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확정할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위조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예요. 네. 검찰은 위조했다고 심증을 가지고 있어요. 검사의 심증만으로 법체계가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런 문서 위조죄에 있어서는 그 위조된 문서에 표기된 날짜를 범행 일자로 일단은 추정하거든요. 근데 네. 그 표창장 발급 일자가 2012년 9월 7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이름은 2019년 9월 6일 자정이 넘어가면 공소시효가 지난다고 보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나중에 더 압수수색해서 나온 결과 보니까 이게 파일 생성된 시기나 이거를 볼 때 2013년 6월에 위조가 실제로 됐구나. 그래서 공소장 변경 신청하는 건 하등에 이상할 게 없어요. 기존을 다 그러니까 너무 달라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검찰이 이 정도로 수사를 하면 그 이후에도 탈탈 조국 내 전체를 털었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안 들여다볼 거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9월 6일의 기소는 순전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뜻이고 그 김용남 의원님 자꾸만 이게 동일 사건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육하원칙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동일 사건입니까? 위조 대상 문건이 똑같고요. 그거 하나면 되나요? 아니 그리고 목적을 구체화시켰잖아요. 전혀 달라진 게 아니고 아니죠. 인류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문서 위조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들어가려고 위조했는지 구체화시킨 거였고 범행 방법이나 이런 게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구체화시킨 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게 처음에 검찰이 얘기할 때는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려고 위조했다 그랬거든요. 아니요. 아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이라고 기재를 했죠. 아닙니다. 그게 네. 그 당시 검찰은 그런 인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판사님과 말씀하세요. 저는 판사님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자기 알겠습니다. 편 들면 다 합리적이래. 무조건. 예, 오늘 다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다 챙기질 못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 법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다 못 챙겨봐서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마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권을 못했네요. 예, 그 저희들이 좀 몇 또 번 지금 또 하고 공작이래. 있는데. 자, 7674님께서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두 분 토론하는 것은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두 분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고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